알려드렸습니다. 공직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팀 오규정 기자와 함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활동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선거운동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연령대? 네, 일단은 이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과거에는 뭐 후보자만 할 수 있었던 네네. 거기 때문에 후보자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 수 있는데요. 90년대 초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는 그 후보자의 선거 사무인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94년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부터 시작해서 뭐 특정 후보자를 뽑아달라. 혹은 뭐 어떤 당을 지지해달라라고 호소하고 또는 뭐 어떤 후보자 찍지 말아달라, 어떤 당은 뭐 뽑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이 선거 가능 연령이 이번에는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은 특별히 선거법에다 명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선거권이 박탈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중범죄를 저질러 선거권이 박탈됐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안 되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뭐 공무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안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에 이제 준하는 뭐 정부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 이런 사람들 안 되고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예를 들면 교통공사나 시설관리공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공단의 임직원은 안 되고 특히나 어떤 위계를 미칠 수 있는 조직에 있는 사람, 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그리고 또 선상 투표를 하는 선원이 있어요. 근데 그 선원이 타고 있는 선박의 선장, 이런 사람들은 안 되게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외에는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각 뭐 회사에서 다 알려주긴 하겠죠. 그런 네. 내용에 대해서. 우리 어떤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네,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네. 알려드리겠죠. 그리고 만 18세 이상이라는 거. 형이나 누나 따라서 바로 뭐 만 17세 동생이 네. 같이 한다거나 했다가는 네.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대표적인 게 어떤 건가요? 뭐 기본적으로 친구나 지인을 만나서 특정 후보자나 특정 당을 뭐 뽑아달라 이렇게 지지 호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연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히 좀 안 돼요. 연설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반 친구나 뭐 강의실 친구 전체를 상대로 해서 특정 후보자를 뽑아달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는 대중을 상대로 한 연설로 간주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거법상 연설은 후보자나 뭐 선거 관계자 그리고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연설에 해당하는 거는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요새 뭐 다 핸드폰 많이 쓰실 테니까 네. 휴대전화 많이 쓰실 테니까 문자나 모바일 채팅으로 메시지 전송을 통해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이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휴대전화 이용해서. 이게 좀 주의를 할 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냐 아니면 모바일 메신저로 지지를 호소하느냐 이거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문자를 할 수는 있는데 이 문자를 한 번에 20명 이상한테 단체로 보내면 안 돼요. 19명까지는 되고. 네, 예. 20명 이상한테 동시에 보내는 건 안 되고, 네. 근데 20명 이하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자동 프로그램 같은 걸 돌려가지고 보낸다든지 네. 이런 거는 또 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수신자가 만약에 2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모바일 채팅방에서는 가능합니다.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는 20명 넘게 들어가 있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건 근데, 된다고요. 네, 그런 경우는 또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뭐 프로필 같은데 특정 후보자의 뭐 포스터나 아니면 사진 뭐 이런 거를 올려놓는 거 또는 뭐 상태 메시지에다가 뭐 몇 번 누구를 찍어달라 뭐 이렇게 부탁하는 글을 올려두는 것도 기본적으로 다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뭐 본인의 SNS,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뭐 이런 뭐 온라인상에서 하는 거는 모두 가능하고 요즘은 또 특히나 유튜브 많이 쓰시잖아요. 예. 유튜브에서 가능한가요? 네,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본인이 지지를 호소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찍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가능해요. 네, 가능하고 그리고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영상을 뭐 이렇게 새로 그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이런 행위도 다 가능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유권자들이 할 수 없는 선거운동 짚어주시고 주의해야 될 점 예. 알려주시죠. 일단 그 공식 선거운동 기간 안에는 조금 이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더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법상 후보자나 선거 사무인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 못하는데 아까 언급했던 그 연설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요즘 뭐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다행히 뭐 사람들 모아서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띠 같은 그 선거 소품을 활용하는 운동도 선거 사무원이 아니면 안 되고요. 이 정당에서 사용하는 것과 모양과 색깔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티켓 이런 소품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명함도 후보자 본인이나 직계 좀비속 그리고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 사무인 지정한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함 나눠주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 호별 방문하는 것도 가가오 방문해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네. 오규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